다음 주 LG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LG가 또 기업 분할에서 네. 상장하는 게 다음 주라는 거죠? 예,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인적 분할해서 나온 기업들이 물론 이제 기업의 성장성 측면 때문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다 유사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F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하다는 얘기는 못 하고요. LG요, LG? LG 죄송합니다. 네, LG 지주사 네, 네. 5월 27일인가요? 제가 달리게 좀 체크를 해놨는데 네 맞습니다. 5월 27일입니다. 이때 재상장이 되면은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사주 비중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는 몇 프로 비중 정리를 해야 될까요? 경기 민감주 쪽에 지금 사실 포트를 좀 많이 갔었는데 네. 줄이고 성장주 쪽으로 간다면 경기 민감주, 성장주, 예, 비중 몇 대 몇?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네. 경기 민감주든 그 성장주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늘 말씀드린 게 그 매출 그 기업의 성장성, 매출이나 수익 이런 어떤 그 성장성, 컨센서스 이런 게 중요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성장주냐 뭐 경기 민감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종목당 비중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15%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목 수는 4개에서 6개. 예,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렇게 종목을 저는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철강주도 궁금합니다. 철강주도 이제 조금 비중 좀 줄여야죠. 네, 제가 계속 말씀하셨죠? 이미 뭐 굉장히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고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철강주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 시각 유지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본인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걸 구분해서 어느 쪽에 스탠스를 취할 건지를 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정하셨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는 게 철강주, 비철금속, 그리고 또 흐름이 약화되는 그런 기존에 핫하게 올랐던 그런 또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좋아도요. 일단은 현상적으로 주가가 매도가 나오고 차트가 조금 약화되면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선주 이런 것들. 예,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고민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벌써 말한 지가 벌써 세월이 오늘이 5월 21일 아닙니까? 열흘이 뭐야? 한 7, 8일이 넘어가는데. 네. 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네. 예. 너무 자주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자, 또 궁금하신 거 하이닉스는 왜 밀렸을까요? 그런데 아까 반도체. 예, 아까 목표가 하향 조정이 요즘 줄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가로 좀 더 파악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목표가 줄줄이 하향 조정해도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어요.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은 이건 과매도예요, 과매도. 지금 보시면 이것이 과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수급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면 수급 개선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좀 견디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아주 중장기로 봤을 때 만약에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아준다고 가정한다면은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리는 게 더 크니까 지금은 목표가 하향 조정 나와도요.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쯤 더 사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네. 네. 금호건설은 어떤지요? 그렇게 되면 금호건설이라 건설주 가운데 솔직한 얘기로 금호건설이 건설주 가운데
어떤 탑 티어에 있는 그 1등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호건설 좀 강했죠? 이런 걸 또 스토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건설업종은 어떨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건설업종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격도 좀 싸다라는 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어떤 수익성, 주택에 대한 수익성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방의 흐름이 잡히면서 제가 리포트를 조금 몇 개 좀 봤어요. 봤더니, 2020년 말 기준으로 연매출이 한 수주 잔고가 한 7조 5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리포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받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권에 좀 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메모리는 어떨까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지금 어버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하고 또 관련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한번 좀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 좀 뭐 주목을 받았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뭐 가격 조정 다음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좀 주가가 본질 가치에 좀 목이 좀 찬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지금 작년 4분기 때부터는 이렇게 조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흐름이 좀 나와져 있는 상태라서 좀 뭐 현재로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그렇게 세진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나 무슨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이것들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목하는 섹터잖아요. 네네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고밸류고요. 네, 기본적으로 풍력, 태양광 뭐 주목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고밸류예요. 고밸류.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주목을 받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OCI 이런 종목들은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잖아요. 그죠? 네. 좋은데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권의 어떤 현재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좀 하고 있어서 이제 정권이 만약에 이제 교체가 되면은 원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원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서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밸류 상태에서 지금 아주 뭔가를 계속해서 하긴 하는데 고밸류를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모멘텀이 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는 않는데 이게 막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여행주 궁금합니다. 제가 오디오를 딱 틀어드릴게요. 곽 부장님의 오디오. 여행주 가져가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여행주. 예. 맞죠? 네. 항상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공항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질 때까지 가져가라고 하셨고. 예, 끝. 됐고.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하고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빠졌죠. 액분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저도 오늘 포트상으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조금 봤는데요. 네이버도 좀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과매도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렇게 또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또 이유가 또 있겠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데 바이오주는 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대신 바이오주는 향후 어찌 될지. 바이오주는 올라가려면 시장에 돈이 많아야 돼요. 지금 돈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작년에 유동성이 많아서 바이오주가 올라간 거고 또 바이오주가 또 올라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 19 때문에 또 백신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은 거고 올해는 또 위탁 생산에서 주목받는 건데 이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본질적인 부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바이오주들의 개별적인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 종목만 좀 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CMO죠. CMO 관련된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녹십자 이런 종목들 네.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 이런 종목들 진짜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네. 하셔야 되고 계속 모으다 보면은 크게 한번 수익이 나는데 그 모을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면밀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